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의연이고 위법입니다. 이 청원으로 탄핵을 청원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이번에 청원 대상으로는 원래 그 명예를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는 이게 청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탄핵을 한다고 하는 사유들을 5가지를 보면은 대부분이 재판에 또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거나 또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청원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안건이다. 탄핵이 청원된 안건 중에 이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청문회에 또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또 이 대상으로는 이게 어떤 법적 근거나 전례도 없어요. 청원된 건을 갖고서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 탄핵이라는 아주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이미 헌법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렇게 발의돼야 될 것을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하자.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뭐 청원 대상도 아닌 거를 청원으로 해놓고 또 그거를 또 청문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열자고 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증인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국민 140만 명 이상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청원을 합법적으로 국회에 접수를 한 것이고요.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런 청원이 접수가 되면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심사를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또 방금 이게 재판에 간섭한 사안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탄핵 청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있어서 재판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자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판이나 법원에 의해서 이런 수사,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또 이런 청문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인을 소환을 했는데 그 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송달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 탄핵 발의 청원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헌법상의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이 탄핵 발의 청원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헌법상의 절차를 지킨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으면 다시 법사위에 회부가 돼서 탄핵 조사를 거치겠죠. 근데 탄핵 조사라는 것이 사실상 이런 청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 발의 청원 그것으로 바로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뭐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탄핵 발의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안건이다 하는 것은 오늘 열려던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률에 근거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적인 청문회죠. 그러면은 그 과연 청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 청원이 뭐냐? 이게 국민동의 청원서라고 하는 게 답니다. 2장짜리 내용인데 이게 국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이 2장짜리 청원서를 가지고 헌법에 있는 탄핵 발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헌법 제26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2항에는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법 제5조를 보면 국민은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당연히 국회 고유의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기관 어떤 곳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청원에 대하여 당연히 국회가 심사하는 거고요. 자꾸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청원 절차를 혼재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탄핵소추 절차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과반이 의결해서 또 이 3분의 2가 의결해서 보낼 수 있는 예. 그 절차가 있다면 지금 이 절차는 국민청원 청문회 절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 대하여 저희가 충분히 심사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청문회가 개시되는 것이고요. 이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뭐 2장짜리다, 3장짜리다라고 국민의 청원을 폄하하거나 평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